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98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98번째 책은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일단 1부에서는 저희가 이 구스타프의 삶을 좀 많이 살펴봤고요. 이제 한번 책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줄거리 일단 한번 좀 알고 갈까요? 네, 뭐 줄거리를 쭉 뭐 초기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골 부인의 간통 이야기인데 네. 파국으로 끝난 간통 이야기인데 뭐 결국은 우리가 뭐 뼈대만 간추려 갖고는 뭐 재미는 없잖아요. 네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을 파고 들어야지 이게 결국 뭐 그 소설의 맛이 있는 건데 그래서 줄거리를 아주 소력하게 하기보다는 예전처럼 그냥 쭉 한번 이어가면서 한번 살 한번 파고 들어갑니까? 그런 거죠? 살을 한번 만져보죠. 자, 마담 보바리. 누구 나옵니까? 일단 보바리 그러니까, 아저씨랑 아줌마 나올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샤를 보바리죠. 샤를 보바리. 네, 시골 의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별로 그렇게 실력은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억지로 의사를 만든 거예요. 의사 아빠라 그랬나? 아버지는 군대에서 군의관 보를 한 거예요. 군의관 보를 했는데 모종의 사건으로 쫓겨났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그때는 이제 지창금을 가지고 오니까 자기 얼굴 잘생겼으니까 또 양말 장수 딸인데 그 이 사람한테 반한 거죠. 그 딸이 이제 바로 샤를 보바리 엄마가 되는 거죠. 네. 남편 잘생긴 거 하나 보고 딱 시집을 왔는데 문제 남편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결혼하고 나서 아내 재산만 파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뭐 좋은 음식 먹고 늦잠 자고 담배나 피우고 공연 보느라 오밤중이 돼야 귀가하고 맨날 카페나 들락거리고. 근데 장인이 딱 그래 죽었는데 지창금은 다 써먹었겠죠. 네. 장인 죽고 나니까 재산이 없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는 거야. 누가? 샤를이? 네, 아니 샤를 두고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가. 네. 그러니까 샤를 보바리 아빠가. 네, 샤를 보바리 아빠가. 그래가지고 섭렵에 뛰들었다가 망하고 또 시골에 아예 돈 안 되네. 시골 가서 토지 개간하자. 토지 개간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서 또 망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냥 놀고 먹어야겠다. 사업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놀고 먹고 살았고 엄마는 이제 아주 억척 부인이 된 거죠. 근데 엄마가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어떻게든 잘 키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사를 키웠어요. 의사로 키워낸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런 생각 안 가지는 거예요. 아유 그냥 산에 놓으면 그냥 될 놈은 되는 거예요. 아무 되려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 아버지는 뭐 그런 거 해와 무슨 아무 쓸데없어 그냥 지가 야망 있는 놈은 되는 거고 없는 놈은 안 되는 거고 엄마는 이제 안 된다. 얘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중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장면이 바로 그 샤를 보바리가 그 중학교 이제 시골에서 시골뜨기가 나름 루앙이라고 아까 말한 노르망디 지방의 중심 도시라 했잖아요. 루앙의 중학교에 딱 들어가는 장면, 입학해서 첫날 교실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시점이 처음에는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저는 우리는 누구지? 이때 우리는 결국 그 학교의 동급생들로 상징되는 우리 같아요. 3인칭 뭔가 관찰자 시점 느낌이 좋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나중에 샤를 드골 입장에서 샤를 보바리 입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마담 보바리 입장에서 시점이 나오고 계속 시점이 바뀌어요.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보죠. 왜냐하면 결국 예전에 소설이라고 할 때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 신의 관점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점을 그러니까 어떤 뭐 기독교의 신 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좀 못마땅했나 봐요. 그래서 이 다양한 관점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시작하는데 이때 또 우리라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라는 게 포함되는 게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그 뒤로 사복 차림의 신입생과 큰 책상을 든 사원이 따라 들어왔다. 이럴 때 보면 이제 이 신입생을 아주 비꼬고 배제하고 뭔가 약간 놀려대고 그러니까 이때 우리와 너는 다르다라는 게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은 이제 우리 아까 프랑스 사회를 예를 들자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박의 자유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몇십 년 지나서 우리와 너 샤를과 사이에 딱 벽이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샤를은 교양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여기는 애들은 루앙에 시골 중학교 다니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부르주아 엘리트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 문학을 알아야 되고 뭐가 교양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공부는 간신히 따라오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애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징을 박은 신발은 튼튼하긴 하나 제대로 닦여 있지 않았다. 징을 박은 신발.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시골뜨기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 같아요. 신발이 보통 가죽 구두 도시의 아이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여 있고 이런데 얘는 튼튼하긴 하나 제대로 닦여 있지 않았다. 간신히 뭐 공부한다고 같이 따라는 붙었지만 아유 뭐 우리랑은 달라. 우리랑은 달라. 딱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얘 관련해가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면 놀려먹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걔를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 이거지. 걔를 그러니까 샤를 보바리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런 안 튀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잠도 잘 자고 기숙사에서 뭐 열심히 유급하지 않을 정도로 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열심히 들었고 잘 먹었고 사람이 아니죠. 가만히 보면 짐승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좀 가만히 보면 뭔가 그런 뭔가 시골뜨기 특유의 그거였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 같은 경우가 어떻든 키우려고 그 이제 학교를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이제 그 의대를 보내가지고 의사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결국 뭐겠습니까? 엄마가 결혼까지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처음 결혼을 장가를 이제 보내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돈 많은 여자를 잡아야 된다 이거죠. 여기도 우리가 별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느 집행관의 갑으로 나이는 45이고 1년에 1200프랑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45살이랑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 돈이 많다니까. 과부를? 돈이 많다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이제 살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완전 개틀인 거예요. 그래서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네, 그래서 진짜 자기 어머니가 나중에 한바탕 하고 뭐 그렇게 나와요. 이제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걸로 이래 나오는데,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잔소리를 퍼부어대는 거죠. 그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은 퍼부어대는 거죠. 첫 번째 부인이 그렇고 이제 결국 두 번째 부인.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죽어요. 첫 번째 부인이 죽고. 죽인 거 아니야? 뭐 아까 등장인물은 뭐 이렇게 이제 샤를 보바리가 있고 마담 보바리가 있고 그 마담 보바리가 바람을 피는 사람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 바람 상간남이 로돌프고 두 번째가 레옹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마담 보바리에게 자꾸 이제 사치를 권하고 그런 결국 파멸시키게 하는 경제적으로 하는 사람이 고리 대금업자 겸 뭐 물건 파는 레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레르가 뭐냐면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레르? 네. 고리 대금업자니까 즐겁잖아요. 이제 돈 많은 그런 의미를 깐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를 갖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골 토트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가거든요. 그 부인이 자꾸 신경쇠약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거기 정착할 때 도움을 주는 약제사가 있어요. 약사. 약사가 오메예요. 이 오메는 또 우리 옴무, 인간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뭐 나중에 이제 요 사람들이 막 주요한 등장인물 정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등장인물 가지고 우리가 헷갈리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로 이제 1장에서 학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샤를 보바리는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건 작가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주류 엘리트 집단. 이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사라지고 차별과 배제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다. 특히나 시골과 도시, 그죠? 계급과 계급 간의 이 차별들이 보여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부인하고 사기 결혼을 한 샤를 보바리가 토트 지방에서 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의사라는 게 아주 뭐 우리 치면 요즘 인턴 레지던트 한 게 아니고 대충 책 보고 자기가 뭐 이렇게 책을 보고 나서 치료도 하고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생사람을 잡기도 하는데 이제 어떤 시골 영감 루어 영감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뭐 무조건 달려가야 되는 거죠. 요즘은 왕진을 안 합니다만 그때는 왕진을 했죠. 그래서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루어 영감의 농가에 갔단 말이죠. 농가에 가는데 어떤 처녀 한 명이 딱 그 문 앞에 서서 마중을 나와 있는데 샤를이 사실은 아주 큰 호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동했네. 그 집 딸한테. 그 집 딸이죠. 바로 엠마 루어죠. 엠마가 있으니까 참 엠마가
첫 장면 묘사한 거 보면 아주 이제 그의 자전거가 뭐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하듯이 이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 호감을 가지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루 영감을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뭐 딴 거 있습니까? 부목도 해주고 바로 거기서 이제 판자 잘라가지고 부목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처녀 엠마가 부엌에 가가지고 마실 걸 권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는데 참 치열도 가지런하고 시골 처녀답지 않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수도원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이거죠. 공부라기보다 좀 낭만적 소설을 읽었고 그 자기 아버지 입장에서는 루 영감 입장에서는 아니 사실 딸 자식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농사 짓는데 농사 짓기에는 너무 똑똑하다 이거지 자기 딸이. 막 그래서 막 똑똑하니까 넌 그 정도는 봐줄게. 농사 짓는 건 면제시켜 주마. 이런 정도로 딸을 뭐 하루 빨리 뭐 결혼 보내고 싶어요. 네네. 그렇죠. 여기도 번역에 보면 치우다는 말이 나요. 루 영감으로서는 딸을 치우는 게 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재밌는 말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농사 짓는 게 뭐 좋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 루 영감이 말하는 식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농사지어가 백만장자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말들이 재미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샤를 보바리가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에 달랑달랑 하는 거죠. 그 여자 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바리 부인이 있죠. 첫 번째 그 과부 출신 아내가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거죠. 당신 아무래도 그 처녀 보러 가는 거 아니냐. 아, 이 여자가 죽고서 이 여자를 만난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와중에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러니까 지금 나가 싫으니까 이런 거 만난 거 아니냐.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괴롭혀요. 근데 결국 아내가 자꾸 괴롭히니까 농장 가는 발길을 이제 끊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아내가 돈이 있다고 해도 지금 뭐 없었는데 결국 이 아내가 어떤 공직인에게 속아가지고 이제 파산 처분 통지가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바리 부모가 들이닥친 거죠. 에라이 너가 지금 완전히 사기를 쳤다고 막 한바탕 퍼붓고 난리 나는데 이 아내가 여보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거죠. 그 샤를이 좀 뭔 소리야? 아니요, 그 샤를이 그러니까 사실 샤를은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참 그냥 너무 단순하고 평범하니까 이게 결국 나중에 보바리하고 안 맞는 거죠. 마담 보바리하고. 이 마담 보바리는 꿈이 맞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현실적이고 그냥 막 주어진 일하고 의심도 별로 안 하고 어쩌면 순진한 시골 총각이 시골 남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그리고 또 자기 부인이 아무리 사기를 당했지만 자기 부인이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그냥 가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너가 지금 여자 편을 들냐 이런 그 가버리고 근데 결국 부인이 이렇게 부인 편을 들어주고 같이 살아가는데 부인이 어느 순간 뭐 갑자기 이제 결국 그 여러 가지 그런 충격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세상을 떠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루 영감이 치료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치료비를 가지고 오면서 뭐 이제 곧 지나간다. 이 모든 것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우리 집에 좀 놀러 오라고 우리 딸도 당신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바리 본격적으로 놀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만나는데 이 여자가 결국 이제 결혼을 뭐 이제 좀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결혼 청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루 영감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게 하고 이 참 재미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딸에게 의견을 그래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네가 여기 좀 있으라. 나는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딸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신호를 줄게. 딸이 오케이 했어.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 창을 벽에 닿도록 활짝 그 창을 열어놓겠다. 그러면 네가 저 이쪽에서 울타리 너머에서도 충분히 보일 거다.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오케이가 난 거다. 결국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이 활짝 열려. 쾅 하고 벽에 덧창이 부딪힐 만큼 창을 활짝 열어주는 거죠. 너무 활짝 열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엠마가 결혼식을 좀 밤에 탁 이렇게 행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니까 무슨 말 같다 하는 소리 하냐. 결혼식은 그냥 따뜻하게 먹고 놀고 즐겨야지 시골 풍습대로. 예전에는 결혼식이 여기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가 그 가나에서의 혼인인가요? 예전에 성경에 보면 예수가 이제 광야에 마치고 그 가나에 혼인할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잖아요. 혼인할 때 풍습이 며칠간 그렇게 완전 초청받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떠들고 이런 축제였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며칠씩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거죠. 근데 결국 엠마가 결혼하게 된 게 뭔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엠마는 결국 지금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렇지. 보통 여자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두 가지 중 하나지 진짜. 뭐예요? 그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결혼하는 여자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 주변을 보면 막 회사 다니기 더 이상 싫어가지고 이제 뭐 그만하고 이제 결혼할래 약간 이런 친구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정민현은 저는 사랑해서 결혼했죠. 왜 비웃으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까 엠마가 어릴 때부터 그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공상 소설을 많이 읽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 사람이 그래도 의사고 하면 뭔가 나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바람 구도가 되어주지 않을까. 나를 이 사람을 이제 신발로 비유하자면 이 사람을 신으면 뭔가 이 사람이 나를 멋진 곳으로 끌어가 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근데 뭐 실제로 그 뭐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아주 진국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의사 샤를은 그렇지. 진국이잖아요. 뭐, 네. 가정적이고 뭐 부인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부인 편 들어주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맞는 거죠. 그 현실에만 안주하는 사람이고 그 이 사람은 그 엠마는 약간 피아노도 치거든요. 그 엠마가 피아노 치는 게 음악이 참 연주를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야, 저 엠마가 손가락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갈까? 저 참 근사하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들 알겠죠. 그런 게 근사하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소박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어리석은 왜 모발이가 되느냐? 자기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결국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가 어떤 뭐 결단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엄마 아버지한테 끌려가고 부인한테 끌려가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뭐 이렇게 되는 뭐 결국 그런 건데 결국 그 엠마하고 이제 결혼식이 열리는 거죠. 그 열리고 이제 결국 그 이제 신접 살림을 토트라는 시골에 차렸어요. 시골 차렸는데 그럼 차를 하고 다 행복하잖아요. 이제 자르리 딱 광진나로 나갈 때 옷을 챙겨주고 그럴 때 장면 보면 나와요. 제라늄 화분이 2개 놓인 창가에 딱 서서 기대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마치 근데 그때 느낌이 우리 예전에 그 금병매에서 방금년이 창가에 항상 서서 길거리를 사람들 구경하다가 결국 소문경하고 눈이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여인이 창가에서 나를 보세요 하는 그런 느낌들을 약간 주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대목이 좀 나와요. 샤를이 자기 부인을 어느 날 보는데 야, 이 부인의 눈빛을 바라보니까 이 부인의 눈빛에 참 뭡니까 그 안은 아주 아주 짙푸른데 그게 천천히 엷어지면서 층이 여러 층이 왜 우리 홍채 이런 게 보고 있으면 그런 걸 쭉 묘사를 하거든요. 여러 층에 이제 이게 있고 그리고 자기 모습이 그 눈동자에 빛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거기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 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장면을 시사하는 거죠. 내라는 인간은 샤를 보바리는 결국 엠마 보바리로 인해서 자기 삶이라는 건 없어지고 결국 사라지고 또 엠마 보바리가 그 눈이 가진 여러 층의 그 푸른 여러 층의 눈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의 생활이 여러 가지 다층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죠? 여러 가지 겹의 베일을 둘러싼 비밀을 가지고 전개될 것이다. 이런 거를 좀 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매일 아침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데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엠마는 사랑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행복이 안 느껴지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 남편은 너무 범속하잖아요. 진짜 너무 똑같은 생활 좋아하고 뭐 이런 어떤 그 나중에 이제 무도회라도 이런 데 가도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자고. 연주회 가도 잠만 자고. 그러니까 막 부인의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막 부인은 그냥 하던 대로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여자 입장에서는 섬세한 남편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섬세한 어떤 관심이 필요한데 샤를 보바리는 내 돈 갖다 주고 난 열심히 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맞는. 그렇죠.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엠마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잘못 생각했나? 아니 나는 결혼을 사랑을 하면 이 행복과 열정이 생기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지. 막 내 삶은 내가 꿈꾼 삶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샤를 남편하고 이야기하는 게 남편은 뭐 맨날 하는 소리 똑같은 소리 하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욕망도 없고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지. 뭐 재미라도 있으면 재미인데 재미도 없고 그것도 야심도 없고. 전 세계가 다 비슷한가 보다. 근데 웃긴 게 만약에 섬세한 여자도 만나잖아? 또 똑같은 다른 이유로 또 짜증난다. 섬세한 남자 만나면? 다른 타입의 남자를 만나도 이건 똑같아요. 그렇죠. 이 남자라서 그런 건 아니야. 남자 이렇게 쪼잔하고 일일이 그렇게 다 신경 쓰냐고. 그렇지. 피곤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노래도 한 번씩 자기는 그래도 불러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잠만 굴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르는 그냥 그게 좋은 거죠. 그 범속함이 좋은 거죠. 편안하고 일상의 안정.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고 엠마는 이 사람하고는 뜨거운 열정이 안 일어나. 무료에. 그러니까 이게 습관되면 뭐 내하고 뭐 한번 부부생활하고 이게 뭐냐 이거지.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권태가 결국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초청을 받아요. 어떤 그 샤를이 그 종기를 치료해줬는데 그 귀족이 이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부를 무도회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무도회를 이제 갔단 말이죠. 정말 가보니까 정말 자기가 꿈꾸던 캐슬인 거죠. 네. 캐슬이 딱 펼쳐지고 거기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만찬, 성대한 만찬이 차려져 있고 그리고 그 뭡니까 아주 화려한 촛불에다가 샹들리에다가 그 춤을 추고 이런데 이 여자는 이제 왈츠를 못 추거든. 왈츠를 못 추고 남편은 잠만 자. 근데 여기는 새벽 3시까지 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그 프랑스 귀족들의 지금은 이미 쇠퇴했다고 하더라도 그 남아 있는 그 귀족들의 어떤 생활들 도저히 일반 사람들은 그 근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무도회가 새벽까지 계속되고 결국 이 사람들은 거기서 대접받고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이제 더 미치는 거야. 이 생활. 내가 원하는 건 이 생활인데. 맞아. 그리고 이 여자가 여기서 결국 그런 환상을 가진 게 보여줘요. 그 성의 귀족이 할아버지인데 이제 너무 늙고 이래가지고 음식을 막 접시를 갖다 대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왜냐하면 이게 세약화가 이렇게 바라봤는데 사람들 말 들으니까 저 사람이 말이야 젊은 시절에 그 베르사유 궁정에 드나들고 왕비의 침대에서 잠을 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계속 그 귀족이 좋게 보이는 거야. 그 할아버지가 침 흘리는 것도 좋게 보이는 거야. 그 이 여자가 참 가지고 있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환상의 이 여자는 가지고 그 이 여자가 나중에 두 번째 그 바람 상간남 레옹하고 레옹이 이제 마차를 타고 예전에 그때는 풍습이 그랬대요. 마차를 타고 전세를 내는 거야, 그죠? 그러면 마부가 계속 말을 몰잖아요. 그 자기들은 그게 이동 여관인 거야. 대실, 마차 대실. 마차 대실. 이동 여관인 거야. 이동 호텔인 거야. 네네. 근데 그 여자 안 탈라고 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딱 근데 그때 레옹이 한마디 하거든요. 파리에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해요. 그게 여자 타버리는 거야, 그냥 자승처럼. 이게 요즘 강남 스타일이야 이러면.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막 이게 무슨 옷이한데 야 지금 뉴욕에서는 다 이렇게 입고 다녀. 이러면 막 에라이 뭐 다 헐거벗어라도 그냥 어디 있듯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욕망을 모방하니까 이 사람 자기 욕망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담 보바리를 속물이라고 부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말해주는 그 욕망에 얹혀가지고 행동하니까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속물 아니냐 이래 보기도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 그 갔다 오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 삶에. 그리고 우울증 찾아오지. 그리고 맨날 그 무도회만 생각나는 거야. 거기서 내가 참 다시 거기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성에 살고 싶고 그렇게 맨날 무도회 춤이나 추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울증이 오고 자꾸 신경쇠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그때 이제 남편은 야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시골에. 근데 엠마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보발이라는 성이 그 패밀리 네임 아닙니까? 자기 남편 보발이라는 성이 유명해져서 신문에 자주 실리고 온 프랑스가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아무 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한 인간 이래 되는 거예요. 좀 출세를 하고 이름 들치고 이런 생각 안 하고 맨날 그냥 뭐 너무 좋아 이 시골 살이. 그러니까 엠마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한장하지 진짜. 시골 의사 수입이 얼마 된다고 내가 여기에 목매가 살아야 되나. 난 파리 가고 싶은데 이 남자가 좀 유명해져 가지고 돈을 좀 벌어 가지고 강남에 정말 캐슬에 입주하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울증 빠져가지고 엠마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이 생활을 나를 건져주는 또 백마탄 뭔가가 나타나주기를 기대하는 거지. 그런데 재밌는 말이 나요. 하지만 그녀에게 미래란 칠흑같이 어두운 복도였고 그 끝에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게 좀 현실.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데다가 끝은 어차피 보이는구나. 미래란 칠흑같이 어두운 복도였고 그 끝에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살아가는 게 내 팔자가 이 팔자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엠마가 이제 신경쇠약 걸릴 정도로 이 생활 적응 못하니까 샤를이 안 되겠다, 딴 데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갈까 하다가 루앙보다는 좀 적은 그거지만 그래도
토트보다는 조금 더 큰 그게 이제 용빌이에요. 용빌로 네. 가거든요. 루앙에서 이제 좀 한 30km 떨어지는 용빌에 가자 해가지고 결국 이제 용빌로 가는 거예요. 3월이 되어 떠나는데 당시 이제 애가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관 앞에 이제 마차를 처음 세우고 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약사 오메가 나와요. 이 오메라는 사람이 아까 말한 옴무 인간을 네. 대표한다거든요. 네. 이 사람이 결국 부르주아를 대표하고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의 어떤 시점에서 결국 이 소설이 종결되는데 이 옴메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르트르가 플로베르론을 하나 썼어요. 집안의 천치라고. 네. 플로베르가 정말 집안의 천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썼는데 참 재밌게 썼어요. 근데 뭐냐면 이 오메를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사르트르가 똑똑한 바보, 똑똑한 어리석음 이렇게 규정을 해요. 똑똑한 사르트르가? 예, 사르트르가 오메라는 이 전형적인 인물 유형을 네. 똑똑한 어리석음이라고 봐요. 똑똑한 어리석음. 어떤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 말하면 총구석의 볼테르예요. 촌에 있는 볼테르 계몽주의 철학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설픈 과학자예요. 자기가 약도 하고. 그래서 종교하고 엄청 반대하거든요. 그 신부하고 엄청 그 신부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종교적인 태도를 취하고 과학이 모든 걸 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아주 속물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연고를 가져와서 좀 눈이 안 좋은 사람한테 이 연고 바르면 나아질 거다 했는데 안 낫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그린 이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글을 일종의 지방신문 주재 기자도 하고 있어요. 이 오메가. 그 공격하고 걔를 아예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여튼 온갖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똑똑한 척 다 개입하고 간섭하고 근데 그러면서 아주 수완 좋게 돈은 다 챙기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실제 또 주변 사람의 진짜 뭘 생각하고 뭐 하는 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레옹이 그 마담 보바리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마담 보바리 집에 일하는 하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뭐 그리고 그런 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결국은 역사의 주류가 된다. 프랑스의 지금 주류다. 이게 바로 마담 보바리의 결국 어떻게 보면 그거죠. 결국 이런 인간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마지막에 훈장까지 받고 그리고 이 용빌에 오는 의사들 올 때마다 다 쫓아내버리거든요. 결국 이 오메가 결국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 이 오메가 이제 아주 친절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들어주는. 참 이게 오메라는 이 그 인물 성격이 마담 보바리에서 오히려 보바리즘도 있지만 오메라는 인물 유형이 아주 정말 개성적인 그거죠. 그러니까 근대 부르주아지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친해져 가지고 같이 이제 뭐 이제 친교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서로 이제 이런저런 새로운 이 용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만나는 게 바로 사법 수사를 하고 있는 직원 레옹. 레옹을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레옹은 이 여자가 또 좋은 거죠. 레옹은 로돌프가 아니고? 처음에 만난 거는 레옹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레옹을 좋아하는데 그건 둘이는 이제 결국 그 마담 보바리가 이제 일종의 튕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달버 자기 좋아하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튕기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정조 관념이라든지 남편에 대한 충실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쉽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일종의 플라토닉 러브로 계속해서 이제 결국 이해가 결국 레옹하고는 결국 결론이 나는 거죠. 자, 어떻든 뭐 그 부부가 약사 오메하고 친해져 가지고 같이 드나들면서 계속 이제 같이 이제 친교를 나눠요. 그러면서 이제 나누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레옹하고 둘이가 좀 더 친해져 가지고 책 이야기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엠마는 주변에 남편이 책이라고는 안 읽는 사람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도 레옹은 젊은 사람이 책도 읽고 하니까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류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근데 샤를 보바리는 아무 신경 안 쓴 사람이에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젊은 저 남자 만나가 눈치도 없어. 그렇죠. 아내가 그렇게 바람을 피는데도 왜 몰라? 죽을 때까지.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바로 엠마가 이제 살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장사꾼 레르라고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분 좋은 사람, 즐거운 사람.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돈을 가지게 되고 모든 그걸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런 뜻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레르가 와가지고 저는 루앙에 하고 직접 내가 이 총구석에 있지만 제가
저기 강남하고 통한 사람입니다. 강남에 있는 물건을 그렇죠. 항상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미장원 같은데 가도 저 동네 미장원 가도 아 제가 본래 저 명동에서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항상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명동에서 내가 하다가 명동은 뭐예요? 아니 예전에 이제 명동이나 이대 쪽 뭐 이런 데서 명동이 다 미스코리아 그러니까 다 만들었다고 미용실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레레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품을 이 좋은 상품 많습니다. 한번 사시죠. 근데 엠마는 참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참 그때 보면 그러니까 아직 엠마가 이게 사실 해체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엠마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오늘 하나의 어떤 그것도 시골 농가예요. 나름 중농이에요. 그렇게 못 사는 집이 아니고 중농의 처녀로 요즘 지금 중산층 처녀로 자랐는데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욕망이 덜 끓고 그래서 뭔가 유명해지고 싶고 뭔가 파리 가고 싶은데 이 남편이라고 만났는데 천하에 쏟아 이거죠. 소처럼 야심도 없고 둔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자기가 지키는 거죠. 네. 정절을 지키고 나름 이제.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근데 뭐 레옹하고 이 관계가 그 발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여자가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내가 왜 저런 남자를 위해서 내 정조를 지켜야 되지? 나는 이 저 남자가 내 남편이 내 행복의 장애물은 아닌가? 계속 이제 이런 고민하고 저런 고민하다 보니까 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본래 여자들은 보통 항상 우울하고 이런 게 있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게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 준다고. 근데 이 여자는 딱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난 결혼을 하고 시작됐어. 나 이 장면에서 울었잖아.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너무 와닿아가지고. 빨리 들려주세요, 정반님. 자,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 같으면 우리 같으면 뭐 굿이라도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종교를 찾아간 거예요. 도저히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근데 성당의 신부는 이 진짜 절절한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는데. 신부님 제가 요즘 너무 마음이 한데 옆에서 야 임마 그 뭐 하고 있어 이놈들 이리 와 해가지고 막 그 동네 아이들 혼내고 네. 막 건성을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위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안을.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못 얻고 종교에도 못 얻고 그죠? 이 마음이 진짜 위안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와중에 레옹하고 그나마 플라토닉 러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레옹은 아유 이거 아무리 찔러도 안 넘어와. 그래서 결국 저는 그냥 파리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가 좀 더 큰 물에서 놀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좀 이별을 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별을 고하면서 이제 서로 한번 이제 포옹을 하는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애기 이제 낳았어요. 맞아요. 애기가 이제 베르트라고 하는 아이를 딸을 낳았거든요. 아까 말한 조르주란 남자를 낳고 싶었는데 베르트 딸을 낳았는데 레옹이 엠마 대신 이제 베르트에게 아주 이제 뽀뽀를 여러 번 하고 이제 아기야는 잘 이제 자라거라 하면서 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엠마가 이제 완전히 더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치. 내 인생의 유일한 설렘이었던 그가 그치. 떠났는데 이제 슬픔을 알게 된 거예요. 엠마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픔을 알게 되었다. 자 이때 항상 뭐 한 남자가 떠나면 또 새로운 남자가 나타나잖아요. 뉴페이스가 나타나야죠. 바로 로돌프 블랑제가 나타나는 거죠. 로돌프 블랑제. 이 사람도 부자예요. 나름 일종의 아까 귀족이 갖고 있던 성처럼 아주 큰 집 네.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인이 사회를 하려고 피를 이제 그때는 뽑는 게 아프고 이럴 때 피를 뽑는 게 유행인데 의사 샤를 고바를 찾아온 거죠. 근데 딱 보자마자 딱 그 엠마를 딱 보자마자 한번 건드려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한번 공략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이제 뭐 내가 뭐 이 사람 유부남이 아닌 걸로 나와요. 예, 유부남 아니고, 네, 그냥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부인 정말 괜찮군 그래. 사랑이라면 사족을 못 쓸 것 같아. 마치 도마위의 잉어가 물을 그리워하듯. 그러니까 도마위에 올린 잉어가 지금 물이 얼마나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네. 그 여자는 지금 그런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 물을 그 도마위에 채워주는 물이 되어야지 하면서 그 여자 가져야겠어 하면서 곧 농업 공진에 그 농사지어 가지고 제일 좋은 물건들 서로 막 전시하고 서로 하는 그 공진회가 열리니까 그때 만나야겠다. 그때 공략해야지 생각하는 거. 마침 이제 그날이 왔어요. 이제 관리들도 오고 관리들이 와가지고 본래 뭐 더 이제 높은 벼슬 가진 관리 와야 되는데 대신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하나만한 말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 사회는 잘 발전하고 우리 프랑스는 영원하고 뭐 정말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로돌프 블랑제가 딱 이 엠마를 가지고 여기서 이 많은 사람 많은데 이거 왜 있냐 우리 둘이 따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제 그 2층 그 어떤
공간 건물의 2층으로 데려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공략하는 거예요. 아우 시골이란 진짜 저는 여기 있으면 슬픔에 빠져요. 이 시골 떡이더라고. 딱 그걸 공략하는 거죠. 이제가. 아 저도 그래요. 막 이러니까. 그래서 참 이 면사무소 2층에서 서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면사무소죠 뭐. 확 깬다네. 그래서 이제 바깥 광경을 보면서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자, 로돌프가 꼬셔야 되니까. 아까 말한 엠마 이름을 불러주고 딱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고통에 몸부림치는 영혼에겐 열정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환상과 격정에 몸을 내던져 버리죠. 그러니까 엠마가 여자에겐 그런 일탈도 허락되지 않는걸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고통에 우리 몸부림치는 열정이 필요하고 환상과 격정에 몸을 내던져야 된다. 엠마 이제 계속해서 공략을 시작하는 거죠. 결국 뭐 밖에서는 애국심이 강하고 공공에 대해 헌신하는 우리 농촌이 아니면 어디서 찾겠습니까? 여기 한쪽 나오고 한쪽에 2층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 연애를 하는 거죠. 작업 들어가고. 뻐꾸기 날려. 결국 이게 상징하는 바가 둘 다 헛소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둘 다 헛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의 말도 헛소리고 지금 이 로돌프가 내뱉는 뭐 환상과 격정 이거 다 정원이 말하는 정말 개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여자를 지금 공략하려고 말이 전혀 그 진실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오로지 이 여자를 가져야겠다는 오로지 그것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가난한 두 영혼이 만나면 그 둘이 서로 결합하지 못하게 모든 게 용의주도하게 돌아가죠. 하지만 언젠간 그 둘은 하나가 될 거예요. 자기하고 당신하고는. 이런 식으로 계속 뭐 꼬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살면서 당신처럼 완벽한 매력을 갖춘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쓰러져요. 거기서 이제 쓰러지면서 키스를 나누고 이제 뭐 결국 이제 또 그래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재밌는 게, 그동안에 또 이제 이 또 밀당을 잘하는 거죠. 로돌프가 천하의 바람둥이잖아요. 그러니까 6주일 정도를 안 찾아오다가 그 다음에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일이 좀 있었어. 못 찾았어. 그동안 제가 몸이 좀 아팠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바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몸이 아팠다. 그러면서 당신을 그리워했다.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기 싫었다. 왜죠? 난 늘 당신 생각하니까 사랑하고 그런 생각하니까 여기 괴롭지. 오면 너무 괴롭다. 그치. 그러니까 그때 말이에요. 이 남편이 오거든요. 샤를이. 샤를이 와갖고 로돌프 물랑젓이 오셨거든요 하면서 눈치 없는. 근데 또 이 로돌프가 얼마나 바람둥이잖아요. 바로 둘러대는 거예요. 아 지금 부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승마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샤를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그래 당신 승마 좀 해라고 부인 불륜을 조장해 주는 거예요. 둘이 이제 승마를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래 되니까 부인 불륜을 조장해가지고 결국 이제 둘이가 승마를 하러 숲으로 가게 되고 그 숲에서 결국은 일이 벌어지죠. 네, 나의 친구, 나의 누이, 나의 천사가 되어줘요. 그렇게 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결국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에마, 아 로돌프,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뭐 아 로돌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주 감미로운 무언가가 나무에서 발산된 듯했다. 엠마는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하고 저지 흐르는 강처럼 피가 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다시 이제 생명력이 살아나는 혈기가 사랑의 이제 혈액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엠마가 못 참잖아요. 남편이 이제 잠을 자고 이러면 있잖아요. 몰래 밤에 나가가지고 아니면 동트기 전에 샤를이 나가고 이러면 그 아침 낮에 몰래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진짜 옷에 흙이 묻고 이걸 다 감수하고 안 보여. 이슬이 묻은 사랑의 힘으로 가서 이제 로돌프와 사랑을 계속 나누는 거죠. 계속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꾸 오다 보면 또 사람을 누구 만나기도 하거든요. 누구 들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지. 소문 나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획적인 만남을 가져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아예 바로 샤를 보바리 집 정원 쪽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몰래. 남자가 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대담해지네. 자, 그렇게 결국 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그래도 좀 분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을 어떻든 그거 한다는 게 분민이 되잖아요. 내가 이 남자하고 잠을 잤다는 것에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내가 너무 남편을 미워한 거 아닌가. 다시 내가 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다. 왜냐면 자기가 좀 이게 로돌프하고 또 사귀어 보니까 불안하고 죄책감도 있고. 없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근데 사건 하나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오메라는 약사가 자기가 새로운 수술법에 관한 기사를 갖고 왔다. 이거 만나가면 당신 유명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수술법 가져와가지고 우리 동네 그 안짱다리 청년 이 다리를 고쳐주자. 네. 그렇게 하면 당신 완전히 히트 친다. 네. 내가 신문에도 낼 거고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샤를한테. 예. 그러니까 엠마가 너무 좋아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샤를이 그럼 보통 우리가 새로운 수술법 배우려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우러. 네. 어떻게 하냐면 책을 주문해요. 책을 보고 책을 보고 딱 주문해가 책을 보고 잘 배워가지고 이제 좋아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일꾼 이플리트라는 일꾼에 어떻게 하냐면 아킬레스건을 자를 거야. 이렇게 근육을 잘라요. 그러니까 근육을 잘라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망설인 다음에 이걸 잘랐는데 처음에 이 이플리트라는 그 이제 수술 환자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요. 이러니까 오메가 좋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이제 얘 말썽 부리는 힘줄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이제 똑바로 이제 걸어 나올 거예요. 이제 며칠 지나면. 그래서 이제 엠마가 이제 정말 이 남편도 유명해지고 아유 다시 이제 일말의 애정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며칠 지나가지고 갑자기 죽어? 아니 사람이 찾으러 온 거예요. 급하게 그 이제 아까 그 이제 하숙집 여주인이 찾아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플리트 다 죽어가요. 지금 뭐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고함 지르고 비명 지르고 그 가니까 발은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괴저가 되는 거예요. 썩어가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 여기보다 한 단계 높은 의사를 불러와가지고 딱 의사가 보더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지금 안짱다리를 편다고? 이거는 곱추를 똑바로 세운다는 생각하고 뭐가 다르죠? 이건 무식한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이제 이플리트의 다리를 절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쓰고 들어가니까 절단하는 거죠. 그 절단 무심하시지. 그렇죠. 무심한 게 아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책을 보고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나오냐. 곱추를 등을 이제 콕을 제거해서 꼿꼿이 세우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만큼 무식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결국 근데 여기 이때만 해도 의료 사고인데 참 희한해요. 그냥 보조구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의족 하나 달아주는 걸로 끝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엠마가 일말의 애정이 다 끊어지는 거죠. 그렇지 지금. 희망 고문하니까 이제 더 짜증나지.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제 샤를은 정말 나는 이제 복상 망할 거야.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여보 그래도 나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입을 좀 맞춰줘 이러니까. 어디를 입이? 진짜. 그러니까 지긋지긋해요. 된 거지 진짜 지긋지긋해.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되면서 이제 진짜 이 로돌프한테 그 계속 이제 애정이 다시 이제 불타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또 여인네들의 특징이 남자는 애정을 얻기 전까지 선물을 많이 주고 애정을 얻고 나서 선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인은 애정을 딱 이루고 나서부터는 선물을 해주고 싶은 욕구들. 그래서 이제 그 레레를 불러가지고 채찍 같은 거 좋은 아주 비싼 명품을 하나 사주는 거예요. 네. 이때부터 이제 레레가 이제 이 여자를 흔히 말하는 사치품 소비하는 걸로 그 파멸의 길로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레레가 그렇게 하면서 이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줄 게니까 막 걱정하지 마시고 사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와서 돈 요구할 때 어찌 됩니까? 지금 당장 또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대출이 없으니까 그 환자들 있잖아요. 환자 받을 치료비를 남편 몰래 자기가 편지 보내가 돈 보내라고 하고 그 치료비를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 대담해지죠. 사랑에 이제 그 눈이 멀어가니까. 그래서 결국 어느 날 근데 이제 로돌프가 다시 서로 이제 계속 미래를 즐기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완전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희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저 좀 데려가줘요. 우리 저 파리로 갑시다. 이제 끝났지. 4년이나 고통을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로돌프가 딸은 어쩌고 딸도 데려가야죠. 로돌프는 아예 처음부터 데려갈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시간을 달라. 내가 좀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이거는 나로서는 너무나 행운인데 정말 내가 같이 우리 떠나서 행복한 생활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나서 로돌프는 오자마자 이제 편지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까 이제 버려야지. 바이바이. 그리고 나 혼자 몰래 떠나야지. 그래가지고 눈물 뚝뚝. 그렇죠. 눈물 뚝뚝. 거기서 아까 말한 눈물 뚝뚝 나오고 운명. 네, 운명 나오는 거죠. 내가 이래 가면 우리 운명이지만 이게 나랑 같이 가면 당신은 불행해져. 난 당신을 위해서 내 혼자 떠나갈게. 당신을 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내가 떠날게. 그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여자는 이제 꿈에 부풀어 가지고 레를 불러 가지고 여행용 가방 주세요. 이제 떠나야 되잖아. 이제 너무 불쌍하지 진짜.
어떻게? 너무 잔인해. 그러니까 야반 도주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다 하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잖아요. 아, 이제 편지를 딱 아까 말씀드린 내가 왜 당신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당신이 왜 그토록 아름다운가요? 내가 잘못한 걸까요? 당신이 이 슬픈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멀리 떠났을 거예요. 당신을 다시 보고 싶은 유혹을 피하려 가능한 빨리 도망가기로 했다오.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은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무너진다, 무너져. 그래서 눈물을 떨구면 좋은데 눈물이 안 나오니까 잔 속에 있는 물방울 탁탁 던지는 거죠. 이러면 효과 만점이야 하면서. 네. 그래서 다음날 전갈에 왔는데 다락방에서 편지를 읽으니까 완전 충격 연속이잖아요. 네. 이 편지를 읽고 그래서 편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기 딱 보니까 다락 제일 위에 난간에 거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뛰내리면 이제 모든 게 끝날 텐데.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남편이 엠마 어디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녀가 와서 이제 이 여자를 데리고 가면서 결국 이제 그 자살의 유혹은 피하게 됐는데 식탁에 앉으려는 도중에 이제 너무 충격 받았잖아요. 갑자기 쿵 하고 넘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큰 병에 앓게 된 거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애인에게 네네네. 결국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남편이 이제 좀 낳고 나서 기분 전환을 위해 가지고 공연을 보러 가게 한 거예요. 공연을. 착하다. 남편은 많이 애쓰지. 그 와중에 근데 발음 미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동네 용빌에서는 공연 안 하고 루앙에 아주 큰 도시잖아요. 노르망디. 그 가서 이제 공연을 하러 오페라를 보러 간 거예요. 남편은 아무 관심 없죠. 그냥 잠이나 자고 뭐 먹을 거나 좀 먹자 하고 오시는 건데 딱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바로 레옹을 만난 거예요. 제일 처음 좋아했던 레옹을. 공부하러 떠났던. 그렇죠. 레옹은 뭐냐면 이제 그 루앙에서 공부하러 떠나가 이제 루앙에서 내가 일하기 위해 왔다. 자 이럴 때 이 남편이 또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내일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나는 더 이상 집을 비울 수 없지만 당신은 좀 뭐 레옹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놀다 와 된 거예요. 뭐야? 그래서 결국 레옹이 엠마가 묵고 있는 숙소로 찾아오게 됐고 결국 이제 성당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요. 성당에서 만나가지고 성당지기는 둘이 집 만나갖고 레옹은 한시바삐 이 여자를 함락시키려고 어디 둘이 어색한 데 가야 되는데 성당지가 계속 따라붙었고 이 성당의 역사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성당지기나 오메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뭐 이런 관심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나는 해야겠다. 그렇게 하더니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차를 딱 타려고 하니까 엠마가 좀 주춤하는데 파리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차는 달리기 시작하고 마부는 어디로 모실까요? 아무 때나 가요. 계속 돌아요. 계속 서는 거예요. 마차 대신. 그래서 몇 시간을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떠돌게 된 거죠. 몇 시간을 떠돌게 된 거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바람을 피고 나서 엠마가 이제 돌아왔단 말이죠.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시사를 하는데 그 약국 창고 안에 비소하고 이런 거를 같이 넣었는데 그거를 잼하고 만드는데 잘못 오인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비소를 넣을 뻔했다 이거죠. 그래서 막 그냥 이제 주인 오메가 자기 이제 점원하니까 막 언성을 높이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엠마는 이제 아무것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그렇지. 이제 오로지 레옹을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레레가 이제 계속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청구 이제 요금을 결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공정인한테 가서 이런 걸 쓰자. 그렇게 이제 이 전 재산을 다 털어먹을 이제 레레는 하는 거예요. 공정인한테 가서 이제 을 쓰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이 파멸을 계속 가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여기는 이제 루앙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이제 핑계를 또 댄 게 뭐냐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루앙에 가서 피아노 교습을 받겠다. 근데 피아노 교습하는 학원 여자하고 말을 맞춰놓은 거예요. 너는 나 안 가르치고 돈은 내가 지불할게 할 테니까 그냥 나를 가르친다고만 말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레옹과 뜨거운 미래를 계속해서 즐기는 거죠.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계속 가다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레레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돈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으니 갚아라. 계속해서 영수증 쓴 거 다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결제는 했지만 어느 결제가 안 되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결국은 샤를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남편이 알게 돼가지고 남편의 대응은 뭐냐면 자기 엄마에게 편지 써가지고 돈 좀 주세요. 우리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돈이 지금 결제가 안 되는데 엄마 돈 좀 주세요. 이런 거예요. 엄마가 와가지고
왜 양탄자를 사고 어레걸레를 또 바꾸고 너 왜 이렇게 사치스럽게 사냐. 막 우리가 젊을 때는 집에 의자 하나밖에 없었어. 그런데도 한데 낭비 앞에 장사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막 과함 지르고 고부 갈등. 네, 고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를이 중간에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지금 왜 이렇게 화만 내세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저거 다 연극하는 거야. 저거 일부러 과함 지르고 저거 다 연극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이 그럼 너 뭐 나 이렇게 부대접하면 나 갈래.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저 애를 더 좋아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 이제 갈래. 참 이 고부 갈등 속에서 참 또 힘들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남편도 아주 어리석다 했잖아요. 그래서 엠마하고 찾아 공증인 가서 유임장에 다 이제 사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그 와중에 결국 엠마와 레옹이 계속해서 이제 그 즐기고 있는데 어느 날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엠마가 레옹을 좀 감시하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전화 좀 젊잖아. 그러니까 저게 지금 혹시 나 몰래 내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그동안엔 또 다른 여자하고 바람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자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헤어져가지고 어떤 길을 돌아가는데 수도원 담장을 본 게 된 거예요. 수도원을.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수도원에 있었을 때. 수도원에 있을 때 그때 얼마나 참 평온했나. 그리고 옛날에 내 집에서 결혼식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성에 가가지고 왈츠 추고 그러니까 갑자기 레옹이 멀게 느껴지는 느낌이 갑자기 위화감이 들면서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기가 그 생각인 거예요. 나는 지금 레옹하고 이게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는 단 한 번도 행복하지가 않네 이런 거예요. 이제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현실을 조금씩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주변에 모든 게 거짓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들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옹하고 계속 만나야죠. 네. 중독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거절정서 이게 탁 날라와 있는 거죠. 일종의 압류 예고하듯이 이게 날라와가지고 레르를 찾아가니까 레르가 아니 나는 그 부인이 그때 해준 대로 이걸 발행을 했고 이제 부인은 그 못 갚으면 집하고 전부 다 이제 다 압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좀 나를 좀 돌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여자가 이제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 무릎에 손을 어떻게 하다가 올리게 되니까 레레는 이러지 마세요. 누가 보면 저를 유혹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나를 완전 무슨 몸 파는 여자 취급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겠다. 뭘 하겠다 해도 이제 당신의 서명은 효력이 없다.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효력이 없고 며칠만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말을 부탁을 해도 내 알 바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물건 팔아들고 돈 날 때는 살살살살 해가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자기만 즐거운 사람이에요. 자기만 기쁜 사람이에요. 딱 끝나버리는 거죠. 이 전형적인 냉혹한 부르주아지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샤를이 집을 비운 다음 날에 이제 집달리가 찾아오는 거죠. 집달리가 찾아와가지고. 집달리가 뭐예요? 집달관. 이거 내 이제 물건 이거 압류해가 재산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갖고 갈 거. 요 물건 가져가고 전부 조사를 하는 거죠. 깐깐하게 조사하고. 빨간 딱지 붙이러 오는. 그렇죠. 접시, 냄비, 의자, 침실 그리고 전부 다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로돌프하고 썼던 편지 있잖아요. 그 책상까지 다 뒤지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편지를 뒤져야 하니까. 편지 사이에 돈이 섞여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압수수색이 한 거 똑같은 거죠. 다 뒤져야 된다 이거죠. 혹시 이 편지 사이에 이건 내 프라이버시다. 이 편지 사이에 돈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다 뒤져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욕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남편은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도. 보바리 부인만 지금 막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날 루앙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옹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압류를 당하게 됐는데 지금 8,000프랑 필요하다. 돈 좀 해줘. 이러니까. 남자가 소심하거든요. 얘는 엄청 소심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걸로 끝냈겠죠. 그 처음 만났을 때 결국. 그러니까 얘가 아이씨 돈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 같으면 당신 사무실이 있지 않냐 이거지. 공금이라도 갖고 와라. 사랑하는 사람이 위해서 그것도 못하냐 이런 건데 결국 얘는 소심한 인간 돼갖고 뭐 3,000프랑 정도 부자 친구가 있는데 내가 한번 구해보고 뭐 결국은 나중에 한 푼도 못 구해주는 걸로 결국 그냥 헤어지는 걸로 끝나죠. 그래서 결국은 참 이제 레옹이 무서워지는 거죠. 엠마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이 여자가 남자를 범죄로 이끄는 뭔가 그런 게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이제 원래 돈 달라고 하니까 이제 싫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옹이 소심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결국 뭐 이제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감이 돌아오는 거죠. 이 남자는 결국은
아무 그것도 아니구나.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몸을 몸을 탐했구나.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육체를 탐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놈은 그래도 엠마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이랬는데 그때 그런 거예요. 엠마는 감정이란 걸 느낄 여력이 없었다. 이젠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오메를 찾아가는데 참 이 재밌는 그걸 해요. 오메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연고 바르면 눈이 좋아질 거야. 거렁뱅이 그 장님이 있는데 그 오메를 만나고 있는데 그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장님이 말하는. 맑게 갯날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 소녀는 사랑을 꿈꾼다네. 이 노래가 참 묘하게 결과돼요. 이게 참 진짜 이 여자는 이제 파멸 일보 직전까지 이제 완전 몰리고 있고 벼랑 끝까지. 근데 그 노래 그것도 거렁뱅이가 부르잖아요. 그 옛날에 낭만적인 노래들을 참 눈먼 거렁뱅이가 맑게 갯날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 소녀는 사랑을 꿈꾼다네. 바로 자기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런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뭐 그게 없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차마 오메한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다음 날 결국 못 구하고 암유장은 들어오고 암유장이 이제 사방에 우리가 말하는 빨간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자가 마지막 내린 단안이 검은 드레스를 입어요. 이 여자는 보면 주로 푸른색을 대부분 소유를 많이 하는데 이제 뭔가 그걸 상징하는 느낌이 들어요. 검은 드레스 입고 누구를 가느냐. 그 옛날에 그 예전에 동트이기 전에 그 옷을 입고 달려갔던 로돌프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로돌프라면 도와줄 거야. 돌아왔다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로돌프한테 갔단 말이죠. 로돌프 가기 전에 검은 드레스를 달라고 한 다음에 어디를 먼저 가느냐니까 다른 이제 공정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좀 사정을 좀 봐달라고. 근데 그 공정인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사건들을. 그러면서 왜 나한테 처음부터 재산 관리 안 맡겼느냐. 나를 못 믿어서 그랬냐. 그러면 당신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면서 그것도 이제 엠마가 계속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돈을 좀 하여튼 좀 빌려줄 수 없나요? 이러니까 이 공정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나이 많은 공정인이. 그럼요. 드리죠. 그러니 제발 가지 마세요. 전 부인을 사랑해요. 너 몸을 주면 내가 돈을 빌려주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말 엠마가 발끈한 거죠. 파렴치하게 어떻게 나의 고통을 이용하냐. 나는 동정을 구하러 왔지만 몸을 팔지는 않아요. 하고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은 오고 뭐 하는데 아까 레옹도 뭐 친구한테 돈 구해러 온다 했지만 안 오고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울고만 있고 그러니까 샤르는 울고만 있고.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머리가 아픈데 딱 생각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줄 거야 해가지고 로돌프를 찾아간 거죠. 근데 결국은 사실 참 이 엠마가 이거는 로돌프를 찾아간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절벽에 던지는 행위잖아요. 이미 끝난 사랑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춘밖에 더 되겠어요. 결국 왜냐하면 그 옛날에 사랑했는데 지금 돈 달라는 건 결국 사후적인 정산하자는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로돌프를 찾아가니까 로돌프는 아주 뭐 겉으로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당신은 변한 게 없고 여전히 매력적이군.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냐. 우리는 헤어지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래요. 아마도 남자가 맞춰줘요. 로돌프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근데 당신은 날 떠났죠. 뭐 이러면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뭐 용서해요. 뭐 이러니까 로돌프가 딱 감이 잡는 거죠. 뭔 일 있지? 이래가지고 당신 무슨 일 있죠? 감이 빠르잖아요. 로돌프는 바람둥이니까. 돈 좀 줘요. 실은 나 파산했어요. 그러니 3,000프랑만 빌려줘요. 그 돈이 없으면 다 압류돼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당신 우정을 믿고. 딱 로돌프가 한마디죠. 난 그렇게 큰 돈이 없는데 딱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요. 당신이 돈이 없다고 이건희가 돈이 없다는 거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수치는 겪지 말았어야 했어. 이렇게 말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여자는 이 마지막 수치.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예전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봐요. 말을 타고 사냥도 하고 우리의 추억을 생각해보라고. 나라면 모든 걸 다 줬을 텐데 당신의 미소 당신의 눈길, 당신이 그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위해서 나는 기길에서 구걸이라도 했을 텐데 어떻게 당신은 내 가슴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런 3,000프랑이 아까워서 나를 내칩니까? 차가워. 돈이 없어. 결국 엠마가 막년 자신한테 밖으로 나갔고 갑자기 오메 약국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점원한테 야, 너 그 2층에 그 열쇠 좀 다오. 그러니까 열쇠 좀 다오. 그러니까 아니 왜요? 이거 뭐니까 열쇠 딱 해가 열자마자 바로 비소를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이러세요? 그만두세요. 이러는데 넌
너 지금 이거 주인한테 말하면 너 주인하고 다 문제가 생겨. 지금 너가 나한테 내가 여기서 먹었다 말하면 그러니까 너 입 다물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집에 오는 거죠. 이 집에 오면서 남편이 도대체 어디 간 거요? 어떻게 된 거니까 그만 말해 이러면서 내 편지를 쓸 테니까 내 죽고 나면 이 편지를 읽어라. 하고 나서 남편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침대에 줍는데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그 죽음의 과정이 나와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이게 보고 있으면. 바로 죽지 않는구나. 비소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고통을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예전에 한번 오디오북으로 들었는데 너무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이 소설을 쓰면서 플로베르가 자기가 똑같은 그 느낌을 느꼈대. 이 사람은 소설 한번 집중해 버리면 완전히 끝까지 그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비수를 먹는 것처럼 막 아파오고 이랬다는 그까지 정도. 몰입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비소를 먹고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뭐 자꾸 토를 하는데 모래알갱이가 있고 편지를 보니까 더 이상 나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약사를 불러와 누가 불러와. 근데 샤를 보바리 완전 미치는 지경 된 거죠. 근데 결국 이제 큰 의사를 불러왔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때 그 1kg 커피를 마시게 했었어야죠. 비소 말고. 아니 비소를 먹어도 1kg 커피를 마시면 고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치는 1kg 커피. 우울증도 고쳐주는. 우울증은 기본이고 뭐 정신적인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고치고 육체적인 문제, 육체적인 병까지도 상당 부분 고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만큼 또 우리 몸의 모든 병은 사실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마음의 병이 싹 고쳐지면 몸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kg 커피. 나는 카페인이 싫어요? 걱정 없습니다. 1kg 커피에는 디카페인 신제품이 나왔죠. 그래서 콜드브루로도 있고 드립백으로도 있으니까 디카페인 제품을 드시면 똑같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 몸의 병 이제는 1kg 커피만 믿으시면 됩니다. 자,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게시판 공지사항에 광고주 리스트 거기에 링크가 바로 걸려져 있습니다. 마치 샤를 보바리 같네요. 다리를 의족 만들어버리는 환자의 다리를. 그럼 이제 못 고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죽게 되니까 아무리 다른 실력 있는 의사가 와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제 마지막 신부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불러와가지고 이제 십자가 종부성사 하듯이 이제 하니까 이제 십자가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예수의 몸에 닿았을 때 보바리 부인 입술이 예수의 몸에 닿았을 때 엠마는 사랑의 입맞춤을 남겼다. 살면서 한 번도 한 적 없는 가장 진한 입맞춤을. 나 진짜. 그렇죠. 그 편지에는 그럼 내 지금 바람 폈다 뭐 이런 얘기도 다 있었나요? 그 압류되고 그 바람 피는 이야기는 없고 이 압류돼 갖고 지금 나는 도저히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엠마는 무시무시한 경쟁과 함께 죽게 되고 그리고 엠마가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입이 이제 벌어져 있고 참 그런 것들 아주 묘사가 리얼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샤른 정신이 완전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돈도 없는데 최고의 장례식을 하겠다. 모든 돈을 다 끌어들여. 그러니까. 비용이 그러니까 오메가 비용이 하니까 그 무슨 상관이요? 당신 내 안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잖아. 이러면 완전히 넋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나 좀 잘하지 이거. 그래서 엠마는 결국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땅에 묻혔고 그 돈 많은 로돌프는 그저 카드 한 장을 보냈고 카드만 한 장 애도합니다. 그런 거죠, 그죠? 결국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 한여가 한 명 있었는데 처음에 좀 있다가 엠마 옷가지를 챙겨갖고 도시로 도망을 쳤고 못 받은 돈 대신 엠마 옷을 가지고 도망을 쳤고 뭐 결국 이제 레옹 엄마가 그 아까 그 두 번째 바람 피웠던 레옹 엄마는 샤를에게 우리 아들 결혼해요라고 알려주고 그렇게 그래서 샤를 보바리가 이제 결국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결국 다 모든 걸 내주고 이제 완전히 뭐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자기가 이제 마지막 그 짐을 정리하다가 로돌프하고 쓴 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이게 이 로돌프하고 레옹하고는 몰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로돌프하고 편지 쓴 걸 발견하게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로돌프를 만났는데 로돌프 만나갖고 진짜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불러가지고 뭐 로돌프가 쓸데없는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로돌프는. 그러니까 근데 샤를 보바리가 자기 이야기를 안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좀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모든 것이 운명이었을 뿐. 이렇게 말을 해요.
샤를이. 샤를이. 가서 막 멱살을 잡아도 시원찮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더 웃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아니고 결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작가가 여기서 비판을 하는 거죠. 뭐가 운명이냐? 너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으로 돼버렸는데 그렇지. 당신은 그것도 운명이라고 말하는 이 아이러니를 폭로하는 것 같아요. 아주 해학적으로. 뭘가 운명이야 지금. 결국은 다 너 때문인데. 너 때문이고 또 각각의 그렇죠. 각각의 선택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결국 이런 우리가 사건이 모여서 사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오늘날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됐는데 뭔가 운명이라고 하면 나의 몫이 다 사라지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작가는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어린 딸이하고 같이 있는데 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뭐 완전 넋이 빠진 채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린 베르트가 저녁을 먹자고 찾아왔는데 아빠 하는데 그냥 퉁 하고 넘어지는 거 아빠하고 밀어보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죽어 있을 때 이 장면 묘사가 네. 아주 재밌어요. 이게 이제 의사가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실력있는 의사가 달려왔는데 네. 그 이야기를 해요. 36시간 후 약제사의 요청으로 의사 카니베가 달려왔다. 이렇게 나와요. 해부를 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딱 이렇게 끝내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몸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독약을 먹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냥 뭐 쇼크 그냥 이제 쇼크 사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재미있잖아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샤를 보바리 인생은 공허한 공투성이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다. 발견되니까 이건 독약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 이 사람 인생에서 의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어떤 주체적 결단과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텅 빈 그 자체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이 본래 이게 마지막 장면을 쓰려고 계속해서 5년간 하고 또 고치고 첫 장면 고치고 다 했거든요. 네. 이 마지막 장면이 정말 그러니까 이게 해부학적 시선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팔고 나서 계산해 보니 12프랑 75상팀이 남았다. 그 돈은 어린 보바리 양을 할머니 집으로 보내는 예비로 쓰였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딱 얘를 저가 할머니 집에 친할머니 집에 보낸 예비만 남았다. 하지만 노부인도 그해 죽었다. 노부인 할머니 죽었다.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루오 노인. 루오 노인은 중풍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었기 때문에 한 친척 아주머니가 그녀를 맡았다. 그녀는 가난해서 베르트를 방직 공장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했다. 본래 이 대목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가난해도 무료로 공립학교를 보내기로 했다. 뭐 거기서 뭐 별다른 인생 역전은 없겠지만 이렇게 했다가 더 고쳐버린 거예요. 아니야, 바닥으로. 아예 완전 바닥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기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샤를 보바리가 결혼하고 나서 딸을 놓고 나서 우리 딸을 이제 멋지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딸은 결국 최하층 12살 나이에 벌써 공장에 가서 제사 공장, 실 만드는 방직 공장 가서 생활을 벌게 되는 최하층으로 전락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 그 묘한 대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엘리트 부르주아고. 그러니까 이거 봐, 이 시골 의사, 시골 의사 환상에 몸을 맡겼던 시골 의사 부부는 다 죽고 그 아이는 최하층으로 전락하는. 이 프랑스의 양극화를 진짜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런 점이에요. 보바리가 죽고 난 후 세 사람의 의사가 차례로 용비를 해서 개업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오는 족족 오메가 맹렬하게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 약사 오메. 그는 엄청나게 많은 단골을 가지고 있다. 네. 당국도 그를 각별히 봐주고 여론도 그의 편이다. 최근에 그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다. 이거 현재형을 꺼내. 최근 그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다. 이 말이 참 살고 있네. 결국 이 작품에서 말하는 이 작품의 성자는 누구냐? 바로 오메 같은 인간, 레르 같은 인간이 결국은 앞으로 지금의 우리 사회, 앞으로 올 사회의 승자들이다라는 걸 아주 비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결국은 이런 거죠. 결국은. 현실적이다 진짜. 재밌네. 네. 뭐 저희가 뭐 별로 이렇게 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저 이야기 전개 자체가 엄청 흥미진진하죠. 이거 본래 이게 간통 사건이 재미있잖아요. 원래 안나 까리나도 그렇고, 맞아. 적각도 그렇고, 본래 뭐 그런 게 재미가 있죠. 아주 좋았습니다. 98번째 책 네. 마담 보바리.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보고 싶네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그 누굽니까? 그 플로베르가 보바리가 누구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보바리는 나다라고 했거든요. 내가 보바리다. 그래요? 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이 사람도 한때 낭만주의로 좀 이런 어떤 관점과 낭만주의적 생각과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 거기에 환멸을 느끼고 이제 이 사실주의 대가가 된 거 아니냐. 그런 거 보면 결국 그 보바리 부인의 결국 결국 보바리 부인 죽음으로 그 모든 걸 자각하고 끝을 맺지만 자기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도 그 어떤 환상과 현실에서 벗어난 공상에서
살다가 결국 환멸을 느끼고 내가 현실을 자각한 보바리 부인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이분은 막 자살하거나 이러시진 않았죠? 아니 그러니까 뭐 잘 살았어요. 나름 이웃들하고 잘 살고 뭐 흔히 말하는 루앙 그 아까 말 크로아시아 쪽 일에 살면서 이웃들하고 관계도 좋았고 연인들도 많이 사귀었고 근데 결혼이 주는 부담감을 책임감이 좀 그게 싫어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죠 나름 뭐. 근데 정민현은 현실 자각을 좀 한 상태죠 지금? 그럼요. 현실 자각했죠. 안 그러면은 죽어야지 나도 보바리처럼. 현실 자각. 이 영화도 근데 진짜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정박님이 설명해주신 저 소설이랑 약간 영화에서는 아이가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설이 지금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영화도 되게 괜찮아요. 저는. 영화가 좀 예전 영화겠군요 이거는. 그렇게 예전 영화 아니에요. 최근 영화예요. 또 만들어졌나? 2013년이었나? 제목도 마담 보바리? 마담 보바리. 마담 보바리. 네. 알겠습니다. 보바리 부인 현재 모습이랑도 많이 닮아 있네요 보니까. 2015년 영화네요. 최근 영화네. 굉장히 유사한 남편의 모습 특히. 맞아. 맨날 이렇게 잠자고 집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도 좀 오버랩되고. 반성하게 되죠. 아니 저는 또 그렇진 않으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마담 보바리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소설. 항상 소설로 따지면 10손가락 안에 드는 소설. 그렇죠. 아까 세 손가락이었어. 세 손가락은 저기 서머셋 모험이에요. 3대 작품이다 하고 그리고 뭐 실제로 이게 뭐 정말 뭐 워낙 뭐 유명하니까. 자, 저희 98번째 책 마담 보바리로 재밌게 시간 보냈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99번째 그리고 100번째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금요일 저녁이죠? 네. 금요일 저녁에 또 만나 뵐 분들 또 좋은 시간 저희와 함께 낭독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